후배들을 위해서 내년에 도전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좀 팁을 좀 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모실 학생은 이 소연 학생이라고 이 가천대 간호학과를 합격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파이널만 듣고 합격한 아주 논술에 있어서는 참 귀재인 것 같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으로도 이제 간호학과 몇 군데를 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논술로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이 어떻게 논술을 생각하게 됐고, 학종과 논술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좀 짧게 좀 해줘. 우선 논술 자체가 사람들이 운빨이 심하다 하면서 인식이 별로 딱히 좋은 편은 아니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도 논술 쓰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가천대는 일단 약수령 논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짧게 준비라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학종을 썼기 때문에 학종에 많은 시간을 썼는데 나랑 같이 면접도 네. 하고 너는 될 거야, 가천대는 뭐 무조건 되고 경기대에 이제 운을 걸자 그랬었는데 결과는 안 됐죠. 분명 면접도 잘 봤다고 생각했고 세특이나 뭐 점수나 다 나쁘지 않고 무조건 합격권이라고 생각했던 대학들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멘탈 붕괴도 오고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은 데가 논술에 희망을 걸어보자 하고 파이널 와서 들었는데, 수업이 그 전체적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개요나 그런 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도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문제 수준이 딱 실제로 시험 봤던 문제 수준하고 거의 비슷했던 문제들이라서 진짜 막상 시험장에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효과도 네. 있었고 어떤 시차 적응 훈련도 해가지고 논술이 운빨이 있기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계속 해왔다면 이게 꼭 운빨로만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이나 학종보다는 논술이 더 쉽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진작에 논술에 노력을 했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면접 어떤 문제 나올지도 모르고 분명 내가 잘 대답을 했다고 해도 그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글을 써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논술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세진 학생은 정말로 제가 이제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성격이 좋고 멘탈이 강해서 무조건 합격할 거야. 내가 맨날 볼 때마다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올해 논술을 했어요. 1년 정도 논술을 해서 어떻게 그 어렵다던 성신여대 천작을 2개를 써서 합격을 하게 됐는지 그 비결이나 소감 같은 거 있으면 좀 한마디 부탁해요.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글을 그렇게 잘 쓰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학생부 성적도 낮고 그리고 논술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려고 이렇게 수업을 들어봤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평소에 쓰는 습관이 있잖아요. 글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치고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리고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거를 자기가 쓰면서 적용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이 길고 천자 2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압박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문장 독해, 역시 독해가 돼야지 빨리 술술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논술 공부하실 때는
독해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시간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는데 그 독해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신여대 지문이 또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문제가 또 약간의 배경지식도 요구하면서 창의력도 요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어려운 독해를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나름대로 또 우리 탑에서 기초부터 쭉 파이널까지 들으면서 독해력이 어떤 면에서 도움을 좀 됐는지 가서 한번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의 높은 교양 지휘 앞에서 제가 뽐낼 건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평소 수업하실 때 되게 교양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개념 같은 걸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무슨 개념인가 하다가도 이렇게 교양식으로 편하게 들으니까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약간 지식이 풍부해진다 해야 되나? 그리고 여러 번 읽어야지 역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의 수업을 계속해서 곱씹는 게 독해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그래요. 고마워요. 네. 우리 그 장재원 학생이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논술 하기까지, 결심을 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리고 또 우리 윤남정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포인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합격하게 된 포인트요? 사실 저는 논술을 저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약간 논술은 글을 좀 잘 써야지 갈 수 있다. 약간 재능이 좀 있는 사람이 가는 거라고 해서 저희 담임쌤한테 논술 쓴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일단 논술을 하기까지 결정된 거는 이 원장 선생님이 자꾸 이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많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저도 나름 글을 못 쓰는 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셔갖고 그래 노력을 하면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뭐 학생부 종합을 쓰기에도 뭔가 뚜렷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과를 쓰기에는 그렇게 내신이 높은 것도 아니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뭐라도 하나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하게 됐는데요. 이제 유남중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약간 논술도 하나의 학교 시험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각 대학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유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학교 시험도 어디에서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를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문제 유형을 좀 이렇게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좀 틀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어떤 주제가 좀 많이 나오는지 뭐 답안지를 쓸 때 얘네들이 원하는 질문의 의도 파악이라던가 그런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약간 좀 남들에 비해 좀 더 그 대학에서 원하는 답에 좀 가깝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그 경기대 합격생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경기대에 응시한 학생이 8명이에요. 8명 중에 3명이 무려 합격을 했어요. 우리 그 지윤서 학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윤서 학생이 좀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자, 우리 그 민주 학생도 나오는 김에. 자, 일로 나오. 자, 이 학생이 이제 영광의 얼굴들인데, 네, 일로 들어와. 그 한 친구는 그 양혜린 친구라고 재수생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나왔습니다. 자, 일로 와봐요. 우리 윤서하고 민주. 머리에 이제 비슷한 거 있고 비슷해 보여. 그나저나 우리 윤서 학생부터. 우리 윤서 학생은 이제 초기부터 했었죠. 거의 1년 꾸준히 했던 학생인데 중간에 또 슬럼프도 있고 도중하차할까 하다가 많이 그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선생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다시 이제 기운 차리고 다시 이제 복귀해서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일을 내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윤서 학생이 또 후배들이나 앞으로 재수를 하던 내년에 도전할 학생들한테 어떨 때 슬럼프가 오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글을 써도 계속 안 는다고 생각되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이
얘기 자꾸 들으면 슬럼프가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하고 응원받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러고 가고 싶은 학교에 욕심이 생기면 슬럼프 극복할 수 있고, 계속 그 가고 싶은 학교 그 문제를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너는 경기대가 무조건 될 거야.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내가 경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원장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막상 붙고 나니까 어떻게 아셨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불안할 때는 원장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게 제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멘탈이 중요해요. 네. 할 수 있다. 나 못하는 애가 아니다. 그거를 계속 학원에서 공부하고 첨삭하고, 특히 원장 선생님 얘기하면서 계속 확인해 나가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드백. 아이, 고마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그 민주 학생, 우리 학생은 언제부터 수업을 했죠? 이번 년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6개월 이상 꾸준히 했네. 네. 어떻게 해서 그 합격하게 됐어요? 한번 비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유남중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 수업할 때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 잘 필기하고 선생님이 숙제 내주시는 것도 계속 꼬박꼬박 해서 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기대 첨삭 받을 때 계속 잘한다고, 이 정도로 합격했다고 하는 그 평가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못 받았는데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정말로 영광스러운 한 분을 또 이렇게 모셨는데, 이 학생은 이제 부천여고 김시현 학생인데, 이번에 중앙대학교 논술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고, 제가 그동안 가르치면서 논술 장학생이 된 경우가 한 몇 년 전에 한 번 있고, 오랜만에 정말 그 가뭄 속에 담비 같은 희소식을 해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탁월한 논술을 실력을 갖던 제자를 뒀다는 게 정말 저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관왕이에요. 이화여대도 붙었어요, 영문과. 근데 이화여대는 뭐 사실 100분 안에 거의 3천짜리서는 웬만해서는 붙기 힘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2대 3명 붙었는데 비결이 뭔지, 이 학생이 논술 장학생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공부법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소감 겸 자기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달부터 논리의 나무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에 약간 기초부터 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게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말도 없고 꾸준히 잘하긴 했는데 혹시 슬럼프 없었어요? 중간에 논술이 워낙 붙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정시나 다른 학종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잘한 것 같죠? 네.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논술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정시나 학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논술이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노력 대비 효용성이 좀 커, 가성비가 높으니.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또 이렇게 논술 장학생으로까지 합격해서 선생님이 오히려 더 고맙고,